안녕하세요. 상한가 매트릭스 박예지입니다. 미국 기술주의 한파에 코스피의 공포지수가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코스피가 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커진 건데요. 확실히 시장의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변동성을 보였던 이번 주 증시를 뒤로하고 저희는 다음 주를 위한 시장 전략도 철저하게 세워봐야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짓기는 했습니다만 장 초반에 비교해서는 낙폭을 많이 줄여낸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살펴보자면 오늘 개장과 동시에 5천선을 이탈하면서 4,899포인트의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장 초반부터 5% 넘게 급락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 증시에는 매도 사이드카에서 매수 사이드카로 그리고 오늘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는 변동성이 큰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그래도 낙폭을 줄여내면서 5천선을 회복해냈고요. 장중에는 5,120선까지 올라가기도 하면서 5,100선을 회복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소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1.4%가량 하락한 종가 기준으로는 5,08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단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조 단위의 매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3조 원이 넘어가는 3조 3,277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이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서는 분위기였는데요. 기관이 9,414억 원 그리고 개인까지도 2조 1,0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이 수급에 공통적으로는 반도체 투톱이 자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은 팔았고요.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익성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까지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기관의 매수가 다시금 유입이 되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줄여낸 채 마감을 지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나 코스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일중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코스피도 개장과 동시에 장 초반에 저점을 기록하면서 1,048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제 장에 1,100선을 위협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결국 1,100선을 이탈하는 상황이었고요. 장중에 낙폭을 줄여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고점 역시 1,100선을 하회하고 있는 1,096포인트의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등락을 하다가 2.49%가량 하락하며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렸으나 코스피와는 다소 상반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개인의 수급부터 짚어보자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개인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1,484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애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개인의 순매수 상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형제가 자리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형제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실적 발표에 따라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잇따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주가 상승이 업황 회복이 아니라 코스닥 부양 정책 가능성에 베팅한 수급에 인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추격 매수는 자제할 것, 그리고 투자 의견까지도 중립 보고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도 71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금 매수로 돌아서는 상황이었고요. 외국인의 순매수 1위에는 ABL바이오가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ABL바이오는 오늘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7%가량 증가한 7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만 따지고 보면 호실적을 발표한 것 같지만 다만 영업손실이 403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이어서 기관만이 오늘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역시나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순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1,64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 상위권을 살펴보자면 1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2위에는 ABL바이오가 자리했는데요. 이 각각 개인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종목을 위주로 기관은 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키워드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증시가 파랗게 물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우주항공주는 장 초반부터 확실한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섹터 이름에 따라서 관련주의 주가 역시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올해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스페이스X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앞두고 조기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이 상장 초기에 보호예수가 해제될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 지수의 조기 편입을 통해서 펀드 자금의 유입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오픈 AI와 엔트로피까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먼저 상장을 통해서 이 수급을 유동성을 미리 확보할 것이라는 경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관련주 가운데서도 신고가 종목이 속출했습니다. 우선 스피어와 LK사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나노팀도 12%가량 급등하며 오늘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X의 특수합금을 납품하는 1차 벤더사로 알려져 있는 만큼 요즘 우주항공주 쪽에서도 대장주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머스크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섹터인데요. 바로 태양광 관련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사업 구상에서 태양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요즘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100만 개의 위성을 발사해서 태양에너지를 완전히 이용하고 또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상하겠다라는 구축을 내놓으면서 또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매년 7천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에서 회의론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솔루션이 15%가량 급등했고요. OCI홀딩스까지도 9%가량 상승하며 두 가지 종목 모두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수산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사들이는 가운데 각각 2%, 0.58%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진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태양광 수요 감소는 여전히 우려스럽지만 향후 우주 태양광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면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키워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경협주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시장의 관심을 크게 가져가지 못했던 섹터에도 요즘에는 다시금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방침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북이나 미북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관련주까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대북 현안과 관련해서 며칠 내에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점이 특히 시장의 관심을 가져갔고요.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나온 발언인 만큼 미국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관련주 가운데서는 코데즈 컴바인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97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현대엘리베이터까지 6%가량 강세를 나타내면서 102,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오늘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금요일 증시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장 전략 세우러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출발해보시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내 증시, 하지만 그 안에도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단 하나의 선택. 안녕하세요. 상한가 매트릭스 박예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주의 마무리를 또 책임져 주실 대범투자자문의 박태용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제가 어제 빨간 넥타이 이야기했다고 오늘 하고 오신 건가요? 맞아요. 덕분에 오늘 멘토님 덕분에 시장이 낙폭을 좀 줄여낸 거 아닐까요? 뭐 그랬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맨다고 시장이 좋다면 맨날 빨간 정장, 빨간 넥타이 메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 빨간 정장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멘토님의 빨간 넥타이 기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낙폭을 많이 줄여내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좀 시장의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미증시가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월요일 증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틀 연속 지수가 8% 이상 하락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틀 동안 하락은 좀 과도하게 나왔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틀 연속에 이제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만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월요일날 국내 증시는 일부 기술적 반등과 함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계속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월요일은 우리가 조금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은 월요일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좀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가져오신 히든 종목도 좀 다음 주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일까요? 네, 다음 주에도 좋게 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종목이라서 제가 해당 종목 좀 준비해 왔고요. 좀 대형주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해와서 좀 푸근하게 물량들을 모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수익들을 좀 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저희가 또 단기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많이 다뤄봤지만 오늘의 히든 종목은 또 중장기 전망까지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대형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일지 방송 끝까지 챙겨보시고 히든 종목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께서 가지고 오신 트릭 종목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트릭 종목은 역시나 반도체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고요. 오늘 낙폭을 정말 많이 줄여냈습니다. 0.4% 하락한 15만 8,6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어제는 저희가 하이닉스를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삼성전자도 좀 골고루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이 또 기회였나요?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많이 빠지지 않아서 길을 보기엔 조금 어려웠는데 조금 더 내려왔었으면 우리가 담아볼만 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고 그 낙폭을 바로 축소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럼 바로 이제 추가적인 조정 없이 월요일날 반등이 나오면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SK하이닉스 어제 얘기하면서 삼성전자도 짧게 얘기했는데 우리 삼성전자는 21선 라인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 추세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오늘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줬는데 이거는 사실상 거래 실수예요. 거래 실수. 진짜 시장에 매도세가 나오면서 빠졌던 게 아니고 넥스트레이드 8시에 시작할 때는 이제 호가가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시장가로 잘못 걸게 되면 이제 하한가에 걸리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 잘못 걸려서 이제 삼성전자 차트가 좀 안 이쁘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크게 빠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삼성전자를 왜 봐야 되냐? 오늘 나왔던 내용들인데 370억 달러의 이제 테일러 공장을 이제 임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그래서 파운더리 관련돼 가지고 AI 5칩, 6칩 관련돼가지고 생산을 여기서 좀 진행할 수 있겠고요. 그거 진행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출적인 부분들도 훨씬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 지금까지 이제 디램이랑 관련된 내용들, HBM 관련돼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SSD 낸드 관련된 가격들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낸드도 좀 강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2026년에 낸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 2025년 대비해 16배나 증가할 전망입니다. 약 34조 원이나 증가할 전망이고요. 워낙 이제 HBM, 디램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엔 디램 가격이 올라가니까 HBM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디램들을 이제 차곡차곡 아파트처럼 쌓는 걸 우리가 HBM이라고 하는데,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HBM 가격 올라가고, 그렇다면 가격대가 비싸서 사용을 못하니 낸드 쪽으로 이제 눈길을 돌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드 쪽도 이제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직수혜로 받아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 대비해 올해 낸드 쪽 영업이익만 16배나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상승 랠리는 끊기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추세 라인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들 볼 수 있습니다. 21선 라인들이 15만원 구간들인데, 이 15만원 구간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들을 충분히 더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돌파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18만원 구간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7만 전자를 딱 눈앞에 두고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17만 원은 거뜬하고 신고가 영역인 18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18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트릭 종목은 하나솔루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15% 급등하면서 42,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에도 정말 해가 쨍쨍 들이오는 것 같았는데 증시가 밀리니까 좀 더 오히려 부각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부진한 실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틀 전부터 상승을 보여줬던 태양광 관련된 친구들의 수급들이 조금 더 쏠리면서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이제 좀 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하나솔루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매물대 뚫어주고, 전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나요? 제가 말씀드렸었을 때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3만 9,000원 요 구간들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들 뚫어주면서 이제 고가 기준에 45,000원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데, 뭐 모멘텀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 태양광 관련된 내용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중국에 우주에 이제 태양광을 짓겠다, 태양광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 짓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중국 업체들을 방문을 했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들을 보여줬고, 그 모멘텀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하나솔루션도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랑 대규모 ESS 공급 계약 관련된 내용들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계속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실적이 안 좋아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 관련돼서 우주 태양광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하나솔루션은 추가적인 상승들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준에는 또 기준이 달라지죠. 왜냐면 주가가 더 올랐으니까 대응 방법이 달라지고, 35,000원 라인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들을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윗골이 달아주는 45,000원 구간들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요 매물대 라인들이에요. 딱 지금 저항받았던 요 매물대 라인들이 여기였고, 요 라인들 뚫어주니까 지금 윗골이 달아준 게 딱 요 매물대 구간들, 여기 매물대 라인들까지 물량을 좀 테스트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들이 바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물량 테스트한 45,000원 구간들까지 다이렉트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는 그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짚어봤었고요. 오늘은 또 하나솔루션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달아 태양광 관련주를 짚어보고 있는 만큼 꼭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은 목표주가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트릭 종목으로는 이번에 에코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가량 하락한 15만 5,8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긴 합니다만 누가 더 잘하냐 보다는 누가 덜 못했냐 싸움으로 조금 지켜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긴 한데, 이대로 좀 대장주 자리를 지킬 수는 있을까요? 예, 뭐 저는 당연히 지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닥도 어제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조정을 안 받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로봇이랑 2차 전지랑 바이오랑 반도체 소부장, 이 친구들이 올라가야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ETF에 포함되어 있는 메인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거면 ETF도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고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에코프로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조정이 나오는 건 뭐 2차 전지가 빠져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수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에코프로 매도세가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증시가 반등하면서 코스닥이 올라가면 에코프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상들이 만들어진다. 뭐 다만 그런 게 있겠죠. 월요일은 이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로봇주들을 끌어올리고 화요일은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이런 순환매에 대한 모습들은 있을지언정 코스닥이 어쨌든 뭐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기 위해선 에코프로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참고해서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헝가리 관련돼서 유럽의 첫 양극재 공장 준공을 해서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투자와 ESS 양극재 판매 효과로 인해서 실적적인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결국엔 아까 제가 앞부분에 태양광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친구들이 주목을 받으면 당연히 ESS 관련 친구들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수급들이 분산되면서 들어오면 에코프로 쪽에서도 수급들이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는 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길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조정이 나온다 한들 모아가는 전략들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0만 원 라인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들 계속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랑 가격 괴리가 있는데요. 내려오면 모아가세요. 내려오면 분할 매수 관점을 모아가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는 19만 원, 단기적으로 19만 원 라인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내려갈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는 19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멘토님께서 가지고 오신 트릭 종목 3가지 살펴봤고요. 멘토님과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부방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이 QR코드에 카메라 대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또 다양한 분들과 종목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처럼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이지만 또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한다면 저가 매수와 수익 실현의 전략으로 현명하게 대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음 주를 위한 시장 전략도 많이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트릭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비전을 가지고 오셨고요. 오늘 7.5% 급등한 66,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가 좀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부장은 잘 버티는 종목이 많았는데 하나비전은 좀 실적의 힘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반도체 관련된 친구들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쇼티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돼 가지고 일부 조정이 나오면 그 쉬어갈 때 이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게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앞부분에도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코스닥이 올라갈 거면 반도체 소부장 친구들도 올라가야만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하나비전은 계속 이제 21선 타고 저점을 찍고 계속 올라가는 우상형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우상형을 보여주면서 기술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신고가 직전까지 V자 반등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한들 추가적인 상승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AI 카메라 성장세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인한 실적들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전망들과 미국 공공 인프라 관련돼서 시장에서 이제 대형 감시 시스템 구축을 한다, 그 사업을 수주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뭐 하나비전은 역시나 SK하이닉스 TC본도 일부 이제 비중은 한미반도체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도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비전은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56,000원 구간들, 21선 라인들을 계속 타고 갔기 때문에 21선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들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 신고가 라인들이 71,4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67,500원까지 주가를 올렸다라는 건 앞전에 매물을 다 소화하고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온다. 신고가 보기 직전 구간들이라서 신고가만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72,000원 구간들, 신고가 살짝 뚫어주는 구간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비전뿐만 아니라 반도체주는 여전히 계속해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정말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나비전은 신고가 돌파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56,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마지막 트릭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를 가지고 오셨고요. 3.1% 정도 하락한 24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에 좀 모처럼 반갑게 네이버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좀 밀리는 것 같고 또 네이버는 제가 들었는데 네버 안 올라서 네이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워낙 무거워서 그래요. 워낙 무거워서 그렇고 앞전에 매물대가 좀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좀 박스권을 오래 그렸는데 그 박스가 아직 돌파가 안 됐을 뿐입니다. 요거 이제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돌파가 나올 거면 결국엔 지금까지 네이버가 최근에 올라갔던 게 다 스테이블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스테이블 관련된 내용들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법안 통과들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네이버의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구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은 매출 12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들을 찍었어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왜 빠지냐? 결국엔 실적 때문에 네이버가 올라간 게 아니었고 스테이블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랑은 관련이 없었다. 실적이랑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실적이 꾸준하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가 여기서 크게 더 빠질 자리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승 모멘텀의 스테이블 관련된 내용들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관련된 내용들은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지금 2월 초죠. 이 내용들이 잘 추진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들 보여주면서 박스 상단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2월 회의 관련된 내용들에 따라서 박스를 돌파해 줄지 안 해줄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박스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를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21만 원짜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부 단기 저점들이 좀 높아지는 우상향 추세 하단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래 꼬리까지 달아줬고 요 구간들 그리고 내려오면 요 구간들까지 우리가 이 2분할 관점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앞전에 요 박스권 그릴 때마다 상단에서 계속 뚫어주지 못했어요. 요번에 요 매물대도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요번에 저점 높이면서 올리면 요번에 이제 관련된 스테이블 관련 모멘텀에 따라서 돌파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돌파를 못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양방에 대한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28만 원 구간대까지만 단기적으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인 목표가 2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후에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모멘텀이 붙어준다면 박스권 돌파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5가지 트릭 종목들 살펴봤고요. 멘토님과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부방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이 QR코드에 카메라 대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과 종목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누시면서 실시간 투자 정보와 주식 교육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들어오셔서 검색식이 궁금해요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주말을 앞두고 또 오늘이 마지막 기회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에 멘토님의 강의까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웅 멘토의 거대한 매매 기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매년 이제 2월 달은요, 항상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매년 2월과 9월은 올해가 그런 게 아니고 매년 통상적으로 2월이랑 9월은 상승률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도 우린 여기서 수익을 챙겨가야 합니다. 지금 시장 흐름들을 잘 보면요. 순환매가 워낙 빠르고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급들이 이제 순환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죠. 어떤 얘기냐면 오늘 아침도 사실 제일 셌던 섹터가 어디예요? 항공우주 섹터가 제일 셌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장 끝날 때까지 항공우주가 계속 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공우주 섹터가 장 초반에 강한 상승들, 오늘 아침에 라이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방에서도 항공우주 봐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지만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다가 항공우주가 계속 가지 않았어요. 차익 실현 나오고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시장도 빠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급들이 어디로 갔느냐? 태양광 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하루에도 이제 순환매가 여러 번 나오면서 가던 종목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일부 상승
조정, 다른 섹터 상승, 조정,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계속 끌고 가는 방법들도 있지만, 수익을 줄 때 짧게 챙기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적합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 방법이고,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그 섹터를 공략했었을 때 짧게 수익들을 가져가는 게 좋은 지금 시장의 판단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이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단기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좀 매매하기 좋은 그런 최적화된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시장에 이제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들어온 섹터 안에서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 들어오는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점들 제가 뒷부분에서 왜 그게 중요한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 1조 이상 들어온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하고, 그 섹터가 이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금 1조 이상 들어온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다. 오늘 기준으로는 항공우주 섹터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태양광, 어제랑 똑같이 항공우주랑 태양광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그 안에서 지금 시장의 수급들이 들어왔다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들어왔다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을 지금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는 그래서 거래대금 1조 이상 들어오는 1조 클럽 매매 기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매매하고 있어요. 1조 클럽 매매 기법은 거래 대금이 이제 1조 이상 들어온 하나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 우리가 주도 섹터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주도 섹터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할 거예요. 웬만해선 주도 섹터라는 정의를 좀 내리기 어려운데, 제가 그 개념을 제대로 잡아드릴 겁니다. 자, 거래대금 1조 이상 들어온 하나의 섹터. 오늘 기준에는 항공우주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섹터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섹터들이 거래대금이 1조 이상 들어온다는 거고, 그런 섹터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온 섹터를 주도 섹터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주도 섹터라는 단어들을 쓰는 건 다 1조 이상 거래 대금이 들어온 하나의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하나의 섹터에 거래 대금 1조 이상 들어왔다. 그럼 무슨 뜻이냐? 시장 수급이 집중된 주도 섹터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도 섹터 안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왜 1조로 잡았느냐? 그 포인트가 뭐냐? 1조라는 대금은요, 단순 테마성이 아닌 섹터를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오고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만 쳐다보겠다. 그래서 대금을 1조로 잡았어요. 3천억으로 잡았으면 오늘 대북주 이런 친구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상 단기 테마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시종도 강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시장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아예 제외하고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오고 진짜 시장의 자금의 방향성들을 확인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따라간다. 그 매매가 승률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1조 이상 대금이 하나의 섹터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오늘 자금은 다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럼 우리도 여기서 놀아야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개인 매매를 했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초보자분들 매매했었을 때 100번 매매해서 60번 수익이고 40번 손절이면 매매 잘하는 거예요. 매매 잘하는 겁니다. 왜? 내가 40번 손절하고 60번 수익 챙기면 그래도 100번 매매했었을 때 손절 빼고 20번이나 수익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0%의 승률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도 섹터 안에서 자금의 방향성들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매매하면 여기서 매매 승률이 한 10% 더 올라갑니다. 한 70% 정도 승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도 섹터 안에서 매매하면.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개인 매매 60% 승률로 매매하실 거예요? 70% 승률로 해서 매매하실 거예요? 당연히 70% 승률에서 매매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매매해야 된다?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오는 주도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70%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단 검증 매매 구조를 활용을 해서 더욱더 승률을 높여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단 검증 매매 구조를 활용하면 이 70% 승률이 80%에서 9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1월 달에 매매를 해서 지금 29종목을 매매했고 28개 수익 받고 하나 손절했습니다. 승률 90%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제가 이만큼 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게 이 검색기랑 매수빈과 방패선을 활용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승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거고, 제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매일 쓰고 있는 그런 3단 검증 매매 구조입니다. 그래야 승률들이 더 올라가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하던 대로 그냥 매매해서 60% 승률로 가져갈래? 아니면 주도 섹터 안에서 매매해서 70% 승률 가져갈래? 나는 이 3단 검증 매매 구조 활용해서 승률 80%, 90%까지 가져갈래?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거 해야죠. 당연히 이거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3단 검증 매매 구조가 매우 중요한 거고, 승률을 올려주고 확률을 올려주는 내용들이다. 이것도 지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매일 쓰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써서 승률을 올리시라고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일조클럽 검색기입니다. 자, 검색기를 사용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건 섹터를 선별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라이브랑 그 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시장 자체가 개파락하면서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항공우주 섹터가 강했단 말이죠. 그 친구들을 제가 몇 분 만에 말씀드렸냐면 9시 한 10분, 15분 좀 넘어갈 때 제가 항공우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항공우주 섹터가 이제 강한 상승들 보여주기 전에 빠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1조 클럽 검색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1조 클럽 검색기에서 실질적으로 항공우주 종목들이 딱딱딱딱 떴어요. 그렇다면 대금들이 항공우주로 가는구나. 오늘 시장이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 섹터는 항공우주구나. 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고, 뭐 오늘 제 라이브로 보셨거나 제 방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항공우주를 얘기했다는 거, 장 초반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섹터를 선별하는 게 검색기를 활용해서 섹터 선별하고, 두 번째, 자, 항공우주 섹터 알겠다 이거야. 항공우주 섹터를 오늘 봐야 되는 거 알겠는데, 항공우주 섹터의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20개는 넘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사야 됐는데, 종목 선별하는 게 또 어렵습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은 더욱더. 그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매수비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별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알겠어. 종목까지 내가 정했어. 언제 사야 되는데? 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이에요. 그건 바로 타점들의 차이거든요. 그런 타점들을 잡아주는 게 방패선이 하는 역할이다. 우리 초보자분들이 어떤 섹터 봐야 될지 모르고,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모르고, 그 안에서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고 다 몰라요. 다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대신 해주는 이 핵심 매매 도구 3가지, 이걸 활용하면 우리가 승률을 80%, 9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섹터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어떤 타점을 봐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3가지 도구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요 하나씩 좀 볼게요. 우선 검색기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검색기를 이렇게 딱 보게 된다고 한다면, 자, 여기 항공우주, 그리고 항공우주 섹터가 제일 많아요. 태양광도 많이 있지만 항공우주가 제일 많습니다. 오늘 장초반부터 강세를 보여줬던 게 항공우주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1조 클럽 검색기 제가 직접 쓰던 거 캡처해 온 거예요. 아침부터 이제 항공우주 친구들이 많이 떴는데 직접 캡처 온 화면이고, 오늘 항공우주 친구가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상한가 종목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루미르라는 친구도 9시 30분에 검색이 됐고, 스페어라는 친구도 9시 29분 30초에 검색이 됐어요. 자, 오늘 대장 섹터 항공우주 모두 다 검색이 돼요. 태양광 친구들, 하나솔루션 다 검색이 되죠. 9시 17분에 검색이 됐는데, 어떻게 만들었길래 1조 클럽 검색기가 오늘 시장의 대장들을 다 잡아주느냐? 그건 바로 저는 거래대금 기준으로 검색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거래대금이 뭐냐? 진짜 객관적인 그 지표예요, 지표. 우리가 이 종목에 얼마나 돈이 들어왔는가, 이 종목을 얼마나 사람들이 사고 팔았는가, 얼마나 시장 관심도가 높은가, 얼마나 대금이 많이 여기에 쏠렸는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표로 거래대금 지표입니다. 오늘 1,000억, 2,000억, 내일 1,000억, 2,000억.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거래대금인데, 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검색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돈이 쏠리고 주도 섹터가 되는 1조 이상 대금이 들어가는 섹터들의 종목들이 모두 다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진 섹터들, 그리고 변동폭이 증가한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로직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검색기를 만들었는데, 자동적으로 1조 이상 수급이 들어온 섹터를 포착해 줍니다. 우리 장 초반에 매매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섹터 움직이고 저 섹터 움직이고 이 종목 저 종목 다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오전 시장이 끝나버려요. 근데 내가 좀 늦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 너무 늦어요. 벌써 다 올라가고 나서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섹터를. 자,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게
바로 일조클럽 검색기.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라이브를 좀 하는데, 그리고 아침에 이제 대장 섹터도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데, 저 한 3분에서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요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요 검색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종목들이 딱딱딱딱 떠요. 아, 그럼 오늘 어떤 섹터가 대장 섹터겠군. 어떤 섹터가 제일 많이 뜨니까 이쪽에 돈이 쏠리겠군. 하면 그 섹터가 귀신같이 대장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손쉽게 대장 섹터를 포착하는 게 일조클럽 검색기의 활용 방법이고, 섹터를 뽑았습니다. 오늘 기준에 항공우주 뽑았다고 칩시다. 항공우주를 뽑았어요, 대장 섹터. 자, 그렇다면 종목들을 어떤 걸 사야 될 거냐, 요건데, 지금 보시는 이 차트 화면이 루미르라는 종목입니다. 우주항공 섹터의 루미르라는 종목인데, 여기 보면은 핑크 색깔 선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매수빔이라고 부릅니다. 매수빔이 떠있는 종목들만 사면 된다. 우주항공 섹터에서 매수빔이 떠있는 종목이 있고 안 떠있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떠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매수빔이 있는 친구들이 강한 친구들이니까. 뭐 때문에 강한다? 매수빔이 언제 뜨는지 알아야 되겠죠? 거래 대금이 평소 대비 급증하는 구간에 매수빔이 뜬다. 그래서 일봉상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게끔 제가 차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매수빔이 있는 종목은 평소 대비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구나. 섹터는 앞부분에 선별했으니까 이제 종목 선별을 할 때 매수빔이 있는 친구들을 골라서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들로 가져간다 이거예요. 자, 종목까지 골랐죠. 그럼 디테일한 타점들을 봐야 됩니다. 자, 방패선이 어떤 거냐? 요 빨간 색깔 요 선이 방패선이에요. 요게 방패선인데, 이 방패선이 이제 뜨는 그런 시점이 이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는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주가가 상승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루미너가 어디서 검색이 됐냐면 여기서 검색이 됐어요. 시간대가 9시 29분에 검색이 됐는데, 장 초반에 이제 지수가 개파락하면서 빠졌고 그러면서 말아 올리면서 이 방패선을 뚫어주는 이 자리에서 루미너라는 친구가 검색이 됐습니다. 검색이 됐고 나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죠. 우리가 수익들을 챙겨갈 구간들을 충분히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분 봉상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이 방패선을 돌파해주면 급등이 나온다. 볼까요? 실제로 오늘 확인해 보면 방패선이 여기 있었고 요걸 뚫어주면서 대금이 들어오니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방패선을 기준으로 방패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수익들을 챙겨나갈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방패선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내려가면 손절 라인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게 방패선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타점들을 어떻게 잡느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방패선을 활용해서 잡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아까 루미르 설명드렸잖아요. 우주항공 섹터 강세였다고 했고, 앞부분에 설명드린 게 루미르인데, 루미르 그러니까 일조클럽 검색기에 종목이 하나만 잘 떠서 잘 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시로 제가 스피어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오늘 일조클럽 검색기 아까 루미르도 검색이 됐죠. 9시 30분 48초에. 근데 스피어는 더 빨리 검색이 됐어요. 언제? 9시 29분 23초에. 자, 그렇다면 항공우주 섹터가 쭉 뜰 때 제일 먼저 검색됐던 친구가 누구다? 스피어라는 친구다. 스피어라는 친구가 9시 29분 23초에 검색이 됐고, 두 번째 뭘 봐야 되나? 매수빔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 오늘 매수빔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항공우주 섹터 강했고요. 매수빔이 떴고요. 이 스피어라는 친구가 제일 먼저 검색이 됐고요. 자, 언제쯤 검색이 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9시 29분에 검색이 됐다. 장 초반에 지수 개파락하면서 사이드카 걸리고 그 다음에 지수가 다시 올라오면서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간 게 스피어, 우주항공 섹터였다. 요 빨간 선 보이죠? 요게 방패선. 요게 방패선이고, 실질적으로 방패선을 뚫어주고 나서 요 자리에서 일조클럽 검색기 스피어가 9시 29분에 검색이 됐다 이거예요. 자, 이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방패선을 뚫어주고 나서 일조클럽 검색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된다? 급등. 그래서 오늘 스피어라는 친구가 일조클럽 검색기에, 오늘 같은 시장, 이 어려운 시장에 일조클럽 검색기에 스피어가 검색이 되고 나서 24.92%는 더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가기만 했냐? 아니죠. 상한가. 오늘 상한가까지 말아줬습니다. 자, 상한가 가기 전에 장 초반에 무너지고 시장 무너지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방패선 뚫어주고 일조클럽 검색기 검색되니까 주가 어디까지 가더라? 상한가까지 가더라. 오늘 단 하루 만에 24.92%나 올라가더라.
오늘만 우연찮게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죠. 자, 전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로 돌아가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전산업이라는 친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산업이라는 친구가 이제 9시 4분에 검색이 됐고요. 이때 어제도 이제 시장이 무너졌어요. 시장이 무너졌는데 어제도 장 초반에 원전 셌거든요. 어제도 제가 장 초반에 라이브에서도 방에서도 이제 한전산업 원전 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어요. 실제로 원전 계속 봐야 됩니다. 장 초반에 강세 원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산업이 장 초반에 검색이 됐고 매수빔이 검색이 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종목 봤었어야 되는 거고 디테일하게 타점들을 확인해 보면 여기였다. 언제 검색이 됐다고요? 9시 4분. 9시 4분. 여기가 9시예요. 9시 4분에 검색이 됐고 요거 빨간 선, 요게 방패선이에요. 그냥 검색기 검색되기 전부터 방패선 위에 주가가 있었고 방패선 위에서 1조 컬러 검색기 검색이 됐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쭉 올라가면서 어제도 상한가. 어제도 한전산업이라는 친구가 상한가를 가졌다. 1조 컬러 검색기 여기서 검색되고 나서 주가는 16.44% 올라가졌고 상한가를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틀 연속 운이 좋았을까요? 그 전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전날은 바로 태양광 친구들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는 친구가 9시 46분에 검색이 됐고 1조 컬러 검색기에 검색이 된 다음에 태양광 친구가 강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매수빔이 있었던 종목이다. 자, 언제 검색이 됐다? 9시 반 넘어서 검색이 됐죠. 43분. 자, 방패선 어디 있다? 방패선 여기 있다. 방패선 위에 주가 있죠. 1조 컬러 검색기에 9시 43분 검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주가 쭉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이 종목도 상한가까지 갔다. 1조 컬러 검색기에 검색되고 16.83%나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주면서 3일 연속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1조 컬러 검색기에 검색이 됐습니다. 자, 전날로 또 돌아가 볼게요. 자, 전날로 돌아가면 이때는 이제 항공우주 관련돼서 스펙스X 관련된 친구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미래에셋벤처 투자가 9시 3분 35초에 검색이 됐고요. 매수빔 일봉상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장 초반에 검색이 됐기 때문에 어디 자리에? 여기서 검색됐다. 여기는 이제 넥스 트레이드예요. 8시에 열리는 방패선 여 밑에 있고요. 1조 컬러 검색기 9시 3분에 검색이 됐고 주가 그대로 올라가면서 상한가 풀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상한가. 실질적으로 2월 3일에도 1조 컬러 검색기에 미래에셋벤처 투자가 검색이 되고 나서 12.76%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만들어줬다. 자, 지금 오늘 기준 역순으로 4일 연속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1조 컬러 검색기에 모두 다 검색이 됐습니다. 그 전날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오늘도 루미르가 떠서 좋은 모습들 보여줬죠. 이날도 루미르라는 친구가 검색이 됐습니다. 여기 9시 9분 9초에 우정공 친구들 흐름들 좋았죠. 일봉상 매수빔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디테일한 타점들 여기서 검색이 됐다. 이건 전날이고, 자, 방패선 여기 있고, 장 초반에 9시 9분에 검색이 됐고, 주가는 이대로 상승하면서 16.91%나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줬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조 컬러 검색기는 매일매일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오는 주도 섹터, 대장 섹터 다 포착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포착해주냐? 이런 고점에서 포착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포착해봤자 우리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하등 쓸모가 없어요. 왜? 내가 사고 나서 검색기에 검색되고 나서 올라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검색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강한 상승들이 나오기 전에 상한가 가기 전에 미리 검색이 되는 게 1조 컬러 검색기고 거기서 우리가 매수비랑 방패선만 활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매매 승률들도 60%에서 70%, 80%, 90%까지 올려갈 수가 있다. 우리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가이드라인인 검색기랑 매수비 방패선이 있으니까 충분히 다 따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면서 1조 컬러 검색기도 사용을 해보시고 흐름들도 같이 확인하면서 승률도 높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멘토님의 강의까지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유익한 강의를 또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도 가져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QR코드에 카메라 대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또 많은 분들과 종목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을 놓치면 저희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 주말을 앞두고 다음 주 전략도 현명하게 세워보기 위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멘토님의 수익률 탑5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화면에 수익률 탑5 종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든 종목도 탑5에 진입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AS부터 한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NC 에너지가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12월 5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매수가 33,150원, 목표가는 38,000원에 도달하면서 수익률 22%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GNC에너지도 AI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추가 상승도 가능할까요? 네, 뭐 지금 흐름들 워낙 좋고요. 에너지 관련된 친구들의 수급들이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목표가 38,000원 말씀드렸는데 현재 주가가 38,250원, 고가가 4만 원 살짝 돌파해 줬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요. 목표가는 41,500원까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목표가로는 41,5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대형주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까요? 대형주 중에 이제 항공우주 관련된 친구, 방산 관련된 친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가지고 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방산 친구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갈 때 올라가진 못했어요. 우주항공 친구들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친구를 봐야 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일부 빠졌죠. 일부 빠졌고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게 실적 베이스 친구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고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구간들인데 여기서 이제 일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땡큐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상반기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모멘텀이 있어요. 추가 수주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어서 뭐 사우디랑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에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서 상반기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일부 조정을 받더라도 이 모멘텀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 장약 공장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다변화를 본격화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다양한 매출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우주 발사 위성 관련된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머스크 덕분에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구조적인 성장의 이제 핵심 기업 중에 하나가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다. 기본적으로 이제 머스크가 우주항공 산업을 키운다고 했고 중국도 견제하면서 그걸 키운다고 했고 국내도 관련돼 가지고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 핵심 기업이며 성장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종목을 뽑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보나 단기 관점으로 보나 타점으로 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긍정적이다, 잘 풀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주가랑 괴리가 한 20% 정도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빠지면 땡큐예요. 빠지면 땡큐라서 요 구간들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들 2분할, 3분할 관점으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박스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 상승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뭐 나쁘지 않죠. 왜냐면 박스 하단에서 바로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구간부터 100만 원 이하 언더까지 100만 원 아래까지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략은 이제 내일 시초가, 내일 아니죠. 월요일날 시초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제 신고가 뚫어주기 전에 박스 상단 라인인 133만원 구간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로 보나 중기로 보나 또 모멘텀으로 보나 다 긍정적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주말 동안에 또 다시 한번 체력을 보충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도움 말씀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